이 담보는 월 보험료가 약 4,600원이고 20년 동안 내게 되는 총 보험료는 무려 110만 원이 넘어가요. 그런데 보장 조건은 단 하나, 독감으로 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은 경우에만 20만 원,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만 받을 수 있어요. 독감 6번 걸리길 기다리고 있을 순 없겠죠. 설계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면 삭제하시길 추천드려요. 겹치면 빼고 손해보는 거 안 넣어요. 보장이 좁은 거 바로 걸러내고요. 작은 진단금 미련 없이 안 받아요. 딱 봐도 필요 없는 거 처음부터 안 넣죠. 태아보험, 정말 300개가 넘는 특약이 다 필요한 걸까요? 실제로 보험사에서 제안하는 담보들을 들여다보면 이미 다른 담보에서 보장이 중복되거나 보험료는 계속 내는데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작기도 하고 보장 범위가 너무 좁아서 한정적인 경우, 그리고 딱 한 번만 받는 진단비로 실질적인 도움은 부족하거나 아무리 봐도 굳이 넣을 이유가 없는 담보들까지 정말 불필요한 특약들 꽤 많습니다. 불필요한 대표적인 특약들을 담보 하나하나 나열해서 설명드리면 들을 때는 쉽지만 명확한 기준을 잡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저희 젤리곰에서는 불필요한 기준을 5가지로 잡아서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이미 중복 보장되어 있는 수술 특약입니다. 대표적인 특약으로 자녀 10대 질병 수술 담보인데요. 여기 약관을 보시면 장염이나 폐렴, 탈장 등 다양한 질병으로 수술할 때 보험금이 나가는데요. 해당 특약을 넣지 않더라도 해당 질병으로 수술하면 가장 넓은 범위인 질병 수술비에서 40만 원이 지급될 거예요. 그리고 수술의 난이도에 따라서 1에서부터 5종까지 수술비까지 중복해서 지급받을 수도 있어요. 중복해서 지급을 받는다는 건 매달 보험료 또한 중복해서 납입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랑 똑같죠. 이럴 때 보험료가 줄줄 샌다고 이야기합니다. 비슷한 구조로 소아 탈장 수술, 그리고 호흡기 질환 수술, 시청각 질환 수술, 척추 측만증 수술, 추간판 장애 수술 등 이처럼 신체를 부위별로 잘게 나눈 이러한 수술비 담보는 대부분 보험료를 중복해서 내야 하는데 그러면 최종 보험료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담보는 불필요한 특약이니까 절대 넣지 마세요. 지금부터는 계산기 좀 두드려 볼게요. 매달 내는 돈보다 받게 될 보험금이 훨씬 더 적은 특약인데요. 한마디로 가성비가 떨어지는 담보, 생각보다 꽤 많아요. 자, 하나씩 풀어볼게요. 먼저 응급실 내원보장비 담보입니다. 이건 월 285원으로 얼핏 저렴해 보이는데 20년간 총 내는 보험료는 약 68,000원이에요. 그런데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단 10,000원입니다. 그래도 응급실을 자주 가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보장 금액을 10만 원으로 높여봤어요. 이러한 경우는 20년간 총 68만 원 넘게 내야 되는데요. 응급실을 6번을 가도 겨우 60만 원을 받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응급한 상황에 보험금 10만 원, 정말 큰 도움이 될까요? 아니죠. 현실에서는 큰 의미 없어요. 그럴 바에는 과감하게 담보 삭제하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 독감 항바이러스 치료 담보입니다. 이 담보는 월 보험료가 약 4,600원이고 20년 동안 내게 되는 총 보험료는 무려 110만 원이 넘어가요. 그런데 보장 조건은 단 하나, 독감으로 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은 경우에만 20만 원,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만 받을 수 있어요. 독감 6번 걸리길 기다리고 있을 순 없겠죠. 설계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면 삭제하시길 추천드려요. 이어서 수족구 진단비 계산해 볼게요. 보험료는 매달 1,036원으로 15년간 약 18만 원 정도를 내는데 보장 금액은 딱 10만 원이에요. 내가 낸 돈보다 훨씬 더 적게 받죠. 물론 아이 키우다 보면 수족구는 흔하게 겪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치료비는 진짜 얼마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매달 보험료 1,000원 아끼기로 했어요. 불필요하니까 저는 넣지 않을게요. 그 다음 아토피 관련 담보들입니다. 아토피 진단비는 매달 810원씩 10년 동안 97,200원 납입을 하는데요. 보장 금액은 딱 10만 원이에요. 내가 낸 돈만큼 돌려받는 개념이죠. 이러한 담보는 사실 도움이 많이 되진 않아요. 이어서 중증 아토피 진단비입니다. 매월 6,160원씩 10년 동안 내면 73만 9,200원이에요. 그런데 보장 금액은 100만 원인데 중증이라는 진단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까지 있으니까 이러한 담보는 사실 고민할 것도 없어요. 바로 뺄게요.
이 외에도 보험료에 비해서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지나치게 적은 담보들이 더 있어요.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아이 키우면서 겪을 수 있는 질병인 특정 환경성 및 생활질환 진단비로 그 중에서 천식, 폐렴, 중이염 담보 안내해 드릴게요. 천식 진단비 담보는 매달 약 2,990원 정도 납입을 하게 되는데요. 20년간 내는 총 보험료는 약 71만 원이 넘어요. 그런데 받을 수 있는 진단비는 단 3만 원이죠. 비슷한 구조로 폐렴 진단비 담보도 20년간 약 21만 원을 내고 중이염 진단비는 20년간 75만 원 넘게 납입하는데요. 이 역시 보장 금액은 단 3만 원이에요. 굳이 우리 아이들이 자주 걸릴 수 있는 질병일 거라 생각을 해서 따로 더 챙겨 넣을 필요가 없어요. 가성비가 너무 낮은 구조라 전부 다 삭제할게요. 세 번째는 보장 범위가 지나치게 좁은 특약들인데요. 보험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보셔야 되는 게 가장 넓은 범위의 보장이 무엇인지 그것부터 잘 찾으면 돼요. 예를 들어 후유장애 담보는 상해 후유장애 3% 이상, 질병 후유장애 3% 이상 이것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굳이 좁은 범위인 질병과 상해 50%나 80% 이상 장애 같은 경우와 교통상해 후유장애와 자전거 탑승 중 후유장애처럼 굳이 쪼개놓은 담보들을 따로 넣으면 보험료는 더 늘어나겠죠. 이러한 담보들은 모두 다 불필요 특약입니다. 입원 일당 담보들도 조금 비슷한 맥락이에요. 골절 진단 일당, 식중독 입원 일당, 독감 입원 일당, VDT 증후군 입원 일당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가장 넓은 범위인 질병 입원 일당과 상해 입원 일당, 그리고 상급 종합병원 입원 일당 이 정도면 충분하지만 우리 태아보험인 만큼 출생 직후의 위험 및 신생아 기간을 대비해서 중환자실 입원 일당을 조금 추가해서 이렇게만 준비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특정이라는 단어도 잘 체크해 보셔야 돼요. 특정 선천 이상 수술비 같은 경우는 선천 이상 수술비 중 보장이 가장 크지만 특정 외상성 뇌손상 진단 담보나 특정 외상성 장기 손상 진단 담보, 그리고 특정 화상 처치비나 특정 5대 질병 수술 담보, 그리고 특정 안과 질환이나 특정 귀 질환처럼 특정한 부위나 상황에 국한되어 있는 이러한 담보들을 잘 걸러내면 보험료가 불필요하게 올라가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전부 다 불필요 특약입니다. 네 번째, 소소한 진단비 항목들인데요. 우선 8대 장애 진단비인데요. 여기 약관을 함께 보시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서 정한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와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 그리고 정신장애로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를 이야기하는데요. 그 중에서 정신장애의 경우는 우울 에피소드, 재발성 우울장애, 공황장애, 그리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분류합니다. 이러한 장애를 진단받게 되면 보통은 수술적인 치료보다는 꾸준한 치료가 필요한 질병일 텐데요. 단 한 번에 위로성 진단비 100만 원이 정말 치료에 도움이 될까요? 마찬가지의 개념으로 ADHD 진단비와 중증 틱장애 진단, 그리고 특정 정신장애 진단과 틱장애 약물 치료, 그리고 성조숙중 진단비까지 해당 특약들은 대부분 F코드를 받게 되는데요. 이러한 코드는 다음에 보험을 재정비한다고 했을 때 불리하다고 해서 많이들 추천 안 하시죠. 맞는 말이고요. 그런데 저는 나중을 생각해서 불필요 특약이라고만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러한 질병들은 진단 이후 꾸준한 치료가 필요한데 소소한 일회성 진단비만으로는 보험의 보장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이게 진짜 팩트입니다. 저라면 크게 도움되지 않기 때문에 돈 안 내고 안 받을래요. 다섯 번째, 딱 봐도 불필요한 담보들인데요. 유괴 납치 감금 피해 담보, 미성년 성폭력 피해 담보, 강력범죄 피해 담보, 폭력 피해 담보입니다. 이러한 담보들은 딱 봐도 불필요하다고 느껴지시죠? 질병의 치료 목적이나 상해의 치료 목적이 아닌 신고 시점을 계산해야 되고 검찰의 처분을 기다려야 되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을 또다시 들추어보게 하는 게 과연 보험의 역할일까요? 실제로 청구하는 경우도 거의 없는 이러한 담보는 불필요 담보로 절대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렇게 불필요한 특약을 5가지의 기준으로 정리해드렸는데요. 이렇게 불필요한 특약만 잘 정리해도 매달 내야 되는 보험료 정말 많이 아낄 수 있어요. 오늘 영상 찍으면서 왜 불필요한지, 왜 정말 안 쓰이는 특약인지 조금 더 세세한 경험의 이야기들을 하고 싶었는데 사실 카메라 앞에서는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유튜브 영상에서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광고심의 기준을 통과해야 되거든요. 진짜 찐으로 녹아있는 육아 현장에서의 불필요한 이유들이 궁금하시다면 카카오톡 채널 젤리곰의 최종 선택으로 편하게 문의주세요. 저희 아이 키우는 마음 그대로 현실적이고 알찬 설계 제가 도와드릴게요. 지금까지 젤리곰의 최종 선택 뽀팀장이었습니다. 안녕!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